안녕하세요. 저를 봉주무로 아는 잡배를 제대로 혼쭐 내준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가정을 평안하게 한다고 믿었기에 인내하면 된다고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큰 착각일 뿐이었어요.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부른다죠. 그 표현처럼 함께한 시간만큼 못나기 이를 데 없던 그 인간과 얽혔던 제 10년 세월을 후를 털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즐겁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적 우리 집은 무척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싫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일 때면 집안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해맑게 웃는 저와 동생을 보며 늘 해사한 미소를 짓던 친정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친정아빤 퇴근 후 집에 오실 때면 통닭을 자주 사와 가족을 먹이곤 했어요. 손수 저와 동생에게 살을 발라서 먹여주시던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아빠, 통닭 진짜 맛있어. 아빠가 최고야. 우리 미나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 그럼요.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나중에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어쩌지? 아빠님이 엄마랑 결혼해서 우리 예쁜 미나랑 귀여운 민준이를 만났는 걸. 대신 아빠가 평생 우리 미나 지켜줄게. 엄마랑 아빠가 미나랑 민준이 곁에서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치,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엄마도 아빠를 나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양보할게요. 대신 그 약속 꼭 지켜야 돼요. 그땐 이 평화로운 행복이 쭉 이어질 거라 믿었지만 그건 제 바람에 불과했어요. 제가 막 고등학생이 된 그날 친정 아빠가 일터에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병원에서 마주한 아빠의 모습은 온통 만신창이었어요. 아빠, 많이 아파? 괜찮은 거야? 어떡해. 미나야, 울지 마, 우리 딸. 이 아빠 괜찮아. 그런 눈으로 볼 거 없어. 그래, 미나야, 걱정 마. 앞으로는 엄마가 너희와 아빠를 지킬게.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아무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 고통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저를 달래던 아빠. 아빠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집안은 더욱 기울었고 엄마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집안의 가장이 되어 한 해장국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엄만 아픈 아빠를 챙기고 저희를 돌보면서도 꿋꿋이 버티며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무릎이 시리다며 힘들어하는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요즘 따라 더 아파하잖아. 그럼 오늘은 마음 편히 우리 딸이 해주는 안마를 좀 받아볼까?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마사지사님. 네, 알겠습니다. 어때? 시원해? 나 아빠 다리 자주 주물러줘서 이제 꽤 잘해. 엄마, 내가 얼른 어른이 돼서 도와줄게.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꼭. 점차 아빠의 건강은 회복해갔고 저희 남매도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던 아빠셨기에 불구가 된 자신의 몸을 받아들이지 못해 꽤 오랫동안 깊은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났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적어도 내 목숨값이면 우리 가족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지. 내가 네 엄마도 너희도 볼 낯이 없다. 아빠, 또 그 소리야?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해. 아빠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 모두 무너지고 말았을 거야. 이런 모습이라도 난 아빠가 있어 든든하고 또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래, 그래. 우리 딸 미안하다. 미안해. 우리 가족은 우울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아빠를 안아주었어요. 그 덕에 아빠는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고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하고 가족애가 깊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20살,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다짐처럼 바로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작지만 탄탄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가족 모두 좋아해 주었어요. 하지만 고졸이라는 길지 않은 학력에 모진 일을 겪어야 했죠. 그래도 그런 순간마다 가족을 떠올리며 참아냈고 후에는 회사 직원분들께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회사 생활에 충실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공부를 잘하던 남동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죠.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니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미나 엄마, 우리 함께한 세월이 벌써 7년이야. 내가 여태 함께 일해본 직원 중에 미나 엄마가 제일 좋았어. 일도 잘해.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열심히 살기까지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식당을 인수받을 생각 혹시 없을까? 이제 나도 쉬고 싶어서 말이야. 미나 엄마면 내가 마음 편히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 있어? 저한테요?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저희 집안 사정이 녹록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비용이라면 걱정 마. 미나 엄마가 인수해 준다고 하면 금액은 최대한 맞춰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가족들이랑 차분히 얘기 나눠보고 말해줘. 친정엄마가 오랫동안 일한 해장국집 사장님께서 식당을 넘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비상금까지 내어주며 자금을 보탰어요. 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정엄마의 경제력에 맞추어 저렴하게 식당을 인수받게 되었죠. 엄마가 이제 이 식당의 사장님이라니 아직도 꿈만 같아.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 직원도 부리면서 조금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다. 축하해, 엄마.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도울게. 엄마가 고생한 게 뭐 있어. 미나 네가 고생이 많았지. 이제라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금부터라도 엄마가 뭐가 됐든 다 시켜줄게. 고마워. 고맙다, 내 딸. 그날 저와 친정엄마는 한참이나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죠. 엄마는 해장국집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보다 더욱 바빠졌어요. 엄마가 운영하면서 좋은 기운이 생겼는지 더욱 손님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점차 여유를 찾아갔어요. 저는 가끔 여유가 될 때면 식당에 나가 일을 거들곤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의 새로운 인연까지 만나게 되었답니다. 평일에만 종종 와서 점심 식사를 하던 남편이 우연히 주말에 방문했는데 그때 딱 저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우연이라도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바보처럼 그때는 제가 제 발등을 찍으리라곤 상상도 못한 채 남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던 거죠. 남편과 저는 우연한 만남이 쌓여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절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솔직하게 털어놓은 제 집안 이야기를 듣곤 대견하다며 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며 저를 환영해 주셨죠. 어려서부터 가족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하니까 너무 대단해 보이네.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엄청 높았나 봐. 미나랑 연인이 된 걸 보면 말이야. 우리 정수가 너와 함께하면서 단단해졌다고 느꼈는데 그냥 내 느낌만은 아니었나 보다. 엄마 아들인데 보는 눈이 안 높을 리가 있겠어? 미나가 나보다 나이는 더 어릴지 몰라도 정말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 엄마도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거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도 오빠는 배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소한 모습 하나에도 진중함이 묻어나는 오빠를 볼 때면 얼마나 멋있다고요. 제가 오빠를 통해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오빠에게 저도 그런 연인이고 싶어요. 어쩌면 아들, 미나한테 잘해줘라. 정수가 너와 결혼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그러니 헤어지지 말고 예쁘게 잘 만나다 꼭 내 며느리가 되어주렴. 시댁 식구가 절 마음에 들어 해준 것처럼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무척 반겼어요. 넉살 좋은 남편은 연애하는 동안 친정엄마 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신혼생활 때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시부모님께 존중받는 며느리로 지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잘 지내는 걸 늘 고마워했죠. 여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거 알아? 당신을 너무 많이 아끼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잘 알아. 정말 너무 고마워. 으유, 고마울 것도 많다. 오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해. 가족이잖아. 난 내 부모님께 잘하려고 애쓸 뿐이야. 어머님, 아버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난 그게 너무 감사해. 내가 당신을 만난 건 내 가장 큰 행운이었어. 장모님, 장인어른께 당신만큼은 못하겠지만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게 행복한 나날 속 결혼 2년 만에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제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제 임신 소식에 양가 집안 모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중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선 연신 축하한다며 저를 끌어안고 대견하다며 울먹이던 남편과 시모. 그땐 저를 이리도 괴롭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계획이니? 홀몸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해서야 되겠어? 아이 낳기에 마냥 젊은 나이도 아닌데 건강 챙겨야지. 어련히 알아서 할까? 왜 당신이 더 나서서 부담을 줘? 충분히 건강하니까 임신도 한 것 아니겠소? 당신이야말로 그런 아니란 말이 어딨어요. 예, 내가 네 걱정에 앞서서 이런 말 하는 거 알지? 직장을 좀 쉬고 뱃속에 커가는 아이와 네 건강을 우선으로 두는 건 어떠니? 어머님, 요즘은 만삭 전까지 일하는 산모들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좋고요. 만삭 전까지만 일에 더 집중하면서 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난 우리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면서 지내면 좋잖아. 일 다니면서도 충분히 태교할 수 있잖아. 내가 힘에 부치다고 느낄 때 쉬어도 늦지 않아. 저와 아이를 위한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지켜봐 달라는 건 말의 앞뒤가 다른 것 아니냐. 네가 느끼지 못해도 몸은 무리하고 있을 게 뻔해.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은 내 말을 좀 따라주려무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잘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쉬라는 시모의 요구에 펑 난처했습니다. 저는 만삭 전까지 일을 쉴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생각해 보겠다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정말 일을 그만두길 바라느냐 물었고 남편은 시모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괜한 짜증을 부리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대놓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건 좀 불편했어. 당신도 그때 그냥 저희가 상의해보겠다고 말해주면 좋았잖아. 당신이 나서니까 어머님도 더 완강하게 말씀하신 거야.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구만. 당신이 엄마가 염려하는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는 없어? 엄마도 그런 말 꺼내긴 쉽지 않았을 거야. 임신 중인 당신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의견도 고려해야지. 나도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쉬길 바라고 다 우리 아기를 위한 거잖아. 이번은 나와 엄마의 말을 따라줘. 시댁 식구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몸 챙기는 게 우선이라며 잘 선택했다고 격려해 주셨죠. 저 역시 막상 집에서 쉬고 있으니 마음은 무겁지만 몸은 편하더군요. 하지만 쉬는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료한 시간들로 느껴져 가끔은 기분이 가라앉곤 했어요. 하지만 뱃속에서 건강히 잘 자랄 아이만을 떠올리며 태교에 전념했고 그 덕분인지 출산 당시 아이가 4kg에 달하는 체중으로 건강하게도 태어났죠. 하지만 이제는 둘이 아닌 새 식구가 되었다는 설렘과 기대도 잠시 출산 한 달 반 만에 깊은 우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산후 우울증이 제게도 찾아온 거예요. 밤낮이 바뀐 아인 낮에 낮잠을 자고 밤은 잘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에 맞춰 저도 낮에 쪽잠을 자고 밤을 지새우다 보니 피곤에 쩔어 입맛도 없어 출산 한 달 만에 10kg가 넘게 빠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출산 후 집안꼴이 엉망이라며
제게 잔소리하기 바빴어요. 아, 당신 집에서 종일 뭘 하긴 하는 거야? 애 보는 거 말고 손 하나 까딱 안 해? 퇴근하고 집에 따고 왔는데 엉망이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 오늘도 또 낮에 애랑 종일 잠만 잤냐? 제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게을러져? 나라고 뭐 이렇게 지내고 싶어 지내는 줄 알아? 아기가 밤낮이 바뀌어서 나도 힘들다고. 그럼 나는 날 새면서 애 케어해야 돼? 애 잘 때 집안일하고 밤엔 애 보고? 그게 사는 거니? 당신이야말로 매일같이 그렇게 짜증만 내지 말고 집에 오면 애를 좀 봐주던가. 난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잖아. 그런데 집에서 또 일을 하라고? 당신이 낮잠을 좀 줄이면 되잖아. 밖에서 고되게 일하고 오는 남편을 위해 그 정도도 못 해줘? 딱 죽겠다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말 못하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귀에 맴돌고 그 아이를 종일 달래고 챙기며 제 끼니 한 번을 제때 챙기지 못하는 제게 게으르다며 짜증을 부리는 남편과의 씨름이 너무도 지쳤어요. 하지만 바쁜 친정엄마에게 도와달라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보지 못한 채 속으로 삭히며 지냈죠. 나중엔 아기는 등센서까지 발동하는 바람에 잠이 들어도 눕히지 못하니 아이를 낮에 온종일 안고 있고 업고 있어야 했죠. 집안일은 조금씩 해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낮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밤새 안 쑤신 곳이 없더라고요. 팔다리가 아리고 허리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고되고 힘겨운 육아라며 마음 편할 날이 없으니 산후 우울증은 날로 깊어졌고 결국 불면증까지 생기고 말았죠. 하루는 해뜰녘에 간신히 잠이 들어 7시쯤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지 못했던 날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아침 막 잠든 저를 깨우더니 불만을 토로했어요. 야, 김민아,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가장인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제 아침상도 안 챙기고 잠만 퍼질러 자? 너 날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난 뭐 돈만 벌어오면 땡이냐? 여보, 미안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좀 챙겨 먹고 가면 안 될까? 내일은 내가 꼭 챙겨줄게. 진짜 애 키운다고 유나는? 도대체 애 자는 밤 시간에 넌 뭘 하길래 나한테까지 피해를 줘? 애 때문이란 핑계 좀 그만 대라. 그냥 네가 엄마 아내 자질이 없는 거야. 알아? 아침부터 짜증나게 진짜. 아유, 이놈의 집구석. 막 잠든 잠마저 달아날 정도로 짜증을 쏟아내고는 횡하니 가버린 남편. 그 모습에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만큼이나 제 속을 뒤집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모에게 일렀는지 연락이 와서는 제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정수통에서 얘기 다 들었다. 너 애 보는 게 무슨 유세냐? 자느라고 남편 밥상도 안 차려준다며? 넌 아내 도리도 안 하니?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으려고 결혼했어? 어? 어머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어머님도 처음엔 저를 이해하신다면서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 생각만 하시면 전 어떡해요? 그래, 내가 이해해서 그동안 꾹 참았어. 하지만 남편까지 굶겨보내는 게 잘하는 거니? 네가 하는 일이 뭐니? 남편 내조하고 아이 케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할 건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이 뭐 틀려? 그날 시모와 통화를 마친 후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아이를 들쳐매고는 무작정 친정엄마의 식당에 찾아갔어요. 갑작스런 제 방문에 놀라 주방에서 불이 났게 달려나오신 친정엄마를 보자 저는 그간 쌓인 묵은 감정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정엄만 제 울음에 너무 놀라하셨어요. 저는 그간 있던 일과 제 상태에 대해 털어놓으며 제발 도와달라 애원하듯 울부짖었네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엄마는 곧장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딸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원래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내색하는 아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알았네요. 환자분께서 끝까지 참지 않고 지금이라도 표현을 한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보통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태가 완전 바닥이 된 후에야 이렇게 찾아오세요.
지금 환자분도 마찬가지고요. 우울감이 심각한 상태라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곁에서 환자분을 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해요. 친정엄만 의사의 소견을 듣고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미안하다며 눈물을 지으셨죠. 그날은 식당 문까지 닫곤 남편을 꼭 만나고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남편은 퇴근에 들어왔고 집에 친정엄마가 와 있는 걸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이세요? 이 시간이면 식당 한참 바쁠 때 아닌가요?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딸이 다 죽어가는데 식당 일이 대수인가? 오늘 미나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네. 문서방은 도대체 남편으로서 여태 뭘 했나? 미나가 산후우울증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동안 자넨 여태 뭘 했냐 말이야. 부부라는 게 뭔가? 힘들 때 서로 감싸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 아닌가? 미나한테 얘기 다 들었네. 하다하다 아침상 한번 안 차려줬다고 그걸 그새야 안사돈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했다며? 고부 갈등을 자네가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나? 그 나이 먹을 동안 부모에게서 독립도 못한 마마보이라도 되느냐 말이야. 난 문서방 자네 믿었어. 우리 미나를 위하던 그 마음을 믿었다고. 이럴 거면 당장 내 딸과 갈라서게. 자네가 내 딸을 못 돌볼 거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돌볼 거야. 이 집에서 나가게, 나가. 아내 마음 하나 몰라주는 자는 이곳에 있을 자격도 없어. 장모님, 전 아내가 병원까지 가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애가 크면서 자연히 좋아진다기에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께 연락해 이야기한 건 잘못했어요. 저도 너무 속상한 마음에 털어놓을 데가 없어 그런 건데 고부 갈등을 만들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제 아내를 제가 아니면 누가 돌봅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장모님. 지금부터라도 미나 위해서 더 노력할게요. 여보, 미안해. 내가 내 힘든 것만 우선이 돼서 당신을 더 살피지 못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당신을 잘 돌볼 수 있게 한 번만 더 날 믿어줘. 부탁이야. 부탁드려요, 장모님. 친정엄마가 남편에게서 저 대신 난리를 쳐준 덕에 그 후 남편은 자신이 뱉은 말대로 저를 부지런히 도와주었어요. 그 덕에 저는 마음의 여유를 서서히 찾아갔고 저를 위해주는 남편을 저 또한 위하며 지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산후우울증을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평온히 지내는 사이 시간은 흘러 아이가 4살이 되었습니다. 말도 곧잘하고 의사표현이 뚜렷한 아들이라 기관에 보내고 저도 슬슬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져 갔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친정엄마 식당에서 일을 해볼까 한다고 털어놓았죠. 남편은 처음엔 기관을 보내기엔 조금 이르지 않느냐고 했지만 아이 역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나가며 본격적으로 일을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동안 잠잠하던 시모가 또다시 방귀를 들고 일어나 저를 득달했습니다. 이제 고작 4살 된 아이를 무슨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거니? 한참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연령에 남에게 애를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절대 안 된다, 절대. 유치원이 왜 5살부터 다닐 수 있겠어? 다 그 연령대부터 노출이 필요하고 그전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님, 요즘 놀이터에 나가면 훈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사회성 발달이 한참 활발한 때라 또래 친구들과 많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 끝에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엄마. 나도 훈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 경험을 쌓으면 좋다고 생각해. 말도 잘하고 활동적이라 훈이한테 좋을 거야. 어차피 훈이 끝나기 전까지만 미나도 장모님 식당에 나가 있는 거니까 오후엔 오롯이 훈이한테 집중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요. 걱정이나 아니나 난 용납할 수가 없어. 우리 귀한 손주가 남의 손 타는 게 좋니? 아이가 의사 전달이 미흡할 나이인 걸 모를 것도 아닌데
그런 가짜는 말들로 너희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이해해? 어머님, 요즘은 다 훈이보다 일찍부터 보내면서 사회 경험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훈이가 빨리 가는 편도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 다녀보면서 상담해 보니까 4살 애들이 갑자기 유치원에 가서 적응하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떨어져 보는 연습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연습을 하고 유치원에 가면 훈이도 더 수월할 거예요. 그것도 애들 가지고 장사하는 인간들 아니니? 애들이 돈을 가져다 주니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애쓰고 말도 부풀리는 거지. 그 말에 홀딱 속아선 난 더 할 말 없다. 1년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라. 시모는 막무가내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 시모를 설득하느라 남편이나 저나 몇 날 며칠 진을 뺐습니다. 남편의 외벌이가 이제 힘에 부치기도 하다며 나서니 나중엔 시모도 더 큰 소리 내지 못했어요. 그 후 저는 친정엄마의 식당에 마음 편히 나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를 도와 일을 하면서 가족을 살피는 건 무척 힘들었지만 이전에 힘들었던 가정에 비하면 한없이 즐거웠어요. 제 일상이 소중하다고 느낄 만큼 말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제 발등을 찍을 줄은 몰랐네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어 파티까지 열며 기뻐했던 날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시모를 닮은 막무가내 성정이 또 도졌는지 자신에게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는 이유로 점차 독단적으로 일을 벌이기 시작했죠. 남편이 처음 벌인 일의 일화는 승진하고 맞이한 대명절. 항상 친정에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렸는데 남편이 무려 홍삼 세트를 친정 부모님께 선물한 거예요. 그 순간은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친정 부모님도 뭘 이런 걸 다 주냐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에게 고마워했죠. 저도 괜히 남편 덕에 어깨가 으쓱해지며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명절 음식을 하러 시댁에 향한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유명 브랜드의 안마기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어머, 어머님 안마기 좋은 거 있네요. 항상 어깨가 결리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버님께서 무뚝뚝하긴 해도 은근 다정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니까요. 아버님께서 어머니께 선물해 주신 거 맞죠? 어? 무슨 소리니? 아이, 우리 아들이 승진했다면서 이번에 놔준 거잖아. 얜? 근데 진짜 좋더구나. 아, 몇 번 했다고 결림이 완전 사라지잖아. 정수가 이번에 효도 제대로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남편이요? 저한테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승진했다고 선물해드렸던 거구나. 제 친정 부모님께 홍삼 세트를 사줄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시댁에 안마기를 놔주고 괜히 마음에 걸리니 해줬다는 것을요. 저에겐 조금의 상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집에서 주부로 지내는 시모보단 종일 식당을 운영하고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는 친정엄마임을 남편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처가와 시댁을 이렇게까지 비교하나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실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애써 남편에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시부모님께 해드린 거니 오죽했을까 생각하며 말을 삼켰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돌연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평소 운동을 싫어하던 그였기에 무척 놀랐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응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함께 승진한 동료의 말 때문이었더군요. 남편 직급 정도 되면 그럴싸한 운동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함께 자전거를 타자고 바람을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로드 자전거가 얼마나 비싸고 다른 장비며 치장하는 옷까지 다 합하면 돈 몇백 순식간이잖아요. 거기다 자전거는 하나로만 타나요? 남편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려 2대의 자전거를 더 사며 돈을 써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누가 취미로 하는 운동에 돈을 그렇게나 써. 원래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면서
동료 말만 듣고 벌써 운동에 쓴 돈만 해도 얼마야. 원래 뭐든 시작할 때 다 어느 정도 투자는 필요해. 당신도 모르지 않으니까 처음에 내가 자전거 샀을 때 아무 말 안 한 거잖아.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껏 일이랑 집밖에 모르던 내가 간만에 큰맘 먹고 시작한 건데 꼭 그렇게 잔소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냐? 나라고 뭐 이런 말 하는 게 좋겠어? 당신이 절제가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이 말하는 거잖아. 내가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의 요점을 생각해주면 안 돼? 아유, 거참. 내가 이러려고 돈 버는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돈에 전전긍긍하며 계산적으로 살아야 돼? 돈덩거리고 싶으면 장모님한테 월급이나 더 인상해 달라고 하던가. 맞벌이면 나한테 이 정도 투자는 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면 돈 버는 의미가 뭔데? 정 돈 아끼고 싶으면 애가 다니는 학원을 줄여. 학교만 잘 다니면 됐지. 쓸데없이 남 좋은 일이나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는 남편이 운동 때문에 아이 학원까지 운운하며 말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원래도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니 저러다 제풀에 지치겠지 싶기도 해 더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 이후 한동안 운동에 투자하는 일은 없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친정 아빠의 생신이셨어요. 일찍 가족이 친정에 모여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5시쯤 연락 와선 야근으로 귀가가 늦어질 거라고 하더군요. 찾아뵙지 못할 것 같으니 잘 좀 말씀드려 달라고요. 친정 아빠의 생신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에서 유명한 삼계탕 집에 들러 포장을 하기 위해 향했어요. 그날은 초복이었던 터라 고생하는 남편 몸보신이나 시키자 싶었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선 순간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붐비는 식당 안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남편과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에겐 숨기고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만 초복이라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던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그간 쌓였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해? 오늘 야근이라 늦는다며? 어머님 아버님이랑 식사하는 게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도 되나 보지?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게, 차라리 몰랐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당신 같은 사람도 남편이라고 위하려던 내가 멍청하지. 초복이라고 나한테 거짓말까지 치고 어머님 아버님과 따로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뭔데? 뭐냐고? 예, 너 지금 우리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거냐? 아들이 부모 챙긴다는데 뭐가 문제야? 딸처럼 행동하겠다며 사근사근 거리더니 딱 결혼한 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네 부모나 챙기지 않니? 그런데 내 아들이 우리 챙기는 건 마음에 안 드냐? 어? 네, 어머님, 마음에 안 드네요. 이제 경제적 여유 좀 생겼다고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만 몰래 챙기는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안마기 선물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께는 20만 원짜리 홍삼 세트 딸랑 해줬어요. 아세요? 적어도 이런 건 저하고 상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할 거면 혼자 살지 뭐하러 같이 살아요?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께만 이렇게 극진히 효도하는데 저도 이제부터라도 제가 제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거 전부 해드릴 거라고요. 당신도 당신 부모님만 부모고 이렇게 차별하면서 챙길 거면 그냥 시댁에 가서 살아. 당신 같은 쪼잔한 인간 난 필요 없으니까. 자리를 박차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펑펑 눈물을 쏟았네요. 저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그간 참고 살았다니 제가 다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서러웠어요. 그날 남편은 저를 뒤따라 나와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빌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제 감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 경력 단절로 지내다 이제야 친정엄마 밑에서 일하는 제가 너무도 무능하게 느껴졌기에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죠. 그 후 한동안 남편간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남편만 보면 치미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먼저 다급하게 남편에게 연락해야만 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낮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밤 11시경 열이 펄펄 끓고 오한까지 와 덜덜 떠는데 얼굴에 핏기라고는 없는 거예요. 어릴 적 자주 열이 났지만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 없던 아이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 남편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는 통에 저는 급하게 구급차까지 불러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가 아프다는 문자를 남겼고 뒤늦게 문자를 확인한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너머 들린 소리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훈이가 아프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병원은 다녀온 거야?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 당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길래 전화 온 것도 모르고 있는 건데. 오빠, 통화 그만하고 얼른 와 앉아. 한 잔 더 해야지. 쉬, 지금 통화 중이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야, 문정수. 너 지금 여자 끼고 술 퍼먹느라 내 전화까지 안 받았던 거야? 네가 인간이야?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남편은 아이가 아파 끙끙 앓던 시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도 모자라 옆에 업소 여자까지 끼고 물란하게 놀고 있던 것이었어요. 애가 아파 한껏 예민해 있던 전 순간 눈이 뒤집혀 응급실에서 전화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댔습니다.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닥쳐, 이 자식아. 넌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아내고 자식이고 필요 없는 당신 같은 놈이랑은 나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정 살고 싶으면 네가 좋아하는 그 업소 아가씨나 끼고 평생 살아.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저는 아이의 열이 내리자마자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사흘 동안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댔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이야기 좀 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모가 제게 연락을 해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엎더군요. 너, 집 나간 것도 모자라 정수 연락도 안 받는다며? 넌 어쩜 애가 그렇게 속이 좁니?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가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야? 네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하나씩은 있는 게 그런 주점이야. 대한민국 남자 중에 그런 곳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고작 그런 걸로 일을 키워? 너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길 이렇게 내 아들 속을 태워? 괜히 사람이 이따위로 볶지 말고 원하는 거 속 시원히 말해. 네,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애 아픈 줄도 모르고 가서 정신없이 노는 아들 둔 게 자랑이라도 되나요? 제가 원하는 거요? 다신 남편이랑 얽히는 일 없도록 좀 해주세요. 술 좋아하는 그댁 아드님, 어머니께서 건사하시라고요. 정 못하겠으면 술집 여자 며느리로 들이시던가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시모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친 후 거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저녁 남편이 잔뜩 술에 취해선 친정엄마의 식당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려댔던 겁니다. 큰 소란에 놀란 친정엄마는 불이 나게 달려나왔어요. 문서봐, 자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돌아가게. 장모님, 저 못 나갑니다. 쟤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집에서 눈치를 보고 하는 줄 아세요? 김미나, 너 며느리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아버지 생신인 거 잊었어?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어땠는 줄 알아? 아무리 우리가 싸웠더라도 그걸 꼭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티를 내야겠냐고.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주정이야? 넌 우리 아빠 일주일 전 생신이었는데 챙겼니? 야근이라고 거짓말치고 네 부모님이랑 삼계탕 다리나 뜯고 있던 게 지금 어디서 아버님 생신인데 안 왔다고 이 소란이야? 네가 그렇게 아끼는 부모 너나 많이 챙겨드려. 내가 분명 말했지? 이제 너랑 같이 못 산다고. 당장 식당에서 나가. 나가라고. 야, 내가 내 부모 챙기는 게 뭐 그리 잘못인데? 그리고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큰일이라고 아버지 생신에 연락도 없이 자리도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우리 엄마 지금 너더러 배은 망덕하다고 노발대발이라고. 빨리 지금이라도 나랑 우리 집에 가. 가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해. 점점 높아지는 남편의 목소리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크게 불편해하며 인상을 쓰셨고 등치 큰 몇몇 분들은 남편을 쫓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이 거참 더럽게 시끄럽게 구네. 여기 손님 관리 안 해요? 이렇게 시끄러워서 밥 먹겠냐고. 경찰을 부르든가. 아줌마 보아하니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손 좀 봐줘요. 네? 사장님 거 술 취한 손님 관리 좀 하세요. 예. 보다 못한 친정엄만 대뜸 주방을 향해 뛰어갔다 나오더니 한 손에 쥐고 있던 큼지막한 국자를 휘두르면서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야 이놈아 여기서 당장 나가 이 정신빠진 놈아. 내 영업장에서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줬더니만 결국 이 사다를 만들어? 이 못난 놈. 자넨 이제 우리 집 사이도 아니고 내 딸 남편은 더더욱 아니니까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우리 모녀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남편은 자신이 얻어맞은 것에 분노해 욕짓거리를 퍼부었고 저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쏘아보더니 저를 팍 밀치더군요. 저는 순간적인 힘에 나자빠져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친정엄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인사불성인 남편을 엎어치기로 한순간에 제 앞에 넘어뜨렸습니다. 감히 니깟 놈이 뭔데 내 딸을 밀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내가 그때 자네를 내치지 않은 게 내 큰 한이야. 알아? 오늘 엉덩이 뼈 아작나게 엎어치기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엄마의 남편에게 꺼지라는 말에 단골 몇 분이 일어나더니 남편을 식당 밖으로 질질 끌고 가 내쫓아 주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소장 접수를 위해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밖에 나동그라진 남편놈 얼굴에 집어던지며 외쳤어요. 얘따 받아라. 생신 선물이다. 이렇게 주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됐어. 이제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나랑은 끝이야. 그 서류를 받은 남편은 몸을 일으켜 세워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남편을 쫓아내준 손님들과 눈이 마주치자 곧장 달아나더라고요. 저는 날이 밝자마자 이혼 소장을 접수했어요. 서름을 털어놓을 것도 없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써온 일기장과 친정엄마 식당에 와 깽판진 CCTV 영상 덕에 이혼에서도 너무도 가볍게 승소했어요. 양육권 문제로 고집을 피우던 남편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아이 역시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해준 덕에 양육권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딱히 없었네요. 친정엄마도 남편을 영업방해로 신고해 남편은 저뿐 아니라 제 친정엄마에게까지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법원에서 마주한 마지막 날 참패를 맛보곤 저와 이혼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며 엄포를 놓았어요. 하지만 몇 달 후부터 줄기차게도 친정엄마의 식당을 들락거리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앞으로 잘할게. 장모님, 저 미나 없으면 못 살아요. 편하고 익숙해져서 못나게 굴었던 거 알아요. 지금부터라도 그 세월 보답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시 잘 살아볼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네? 내가 자네 그 악랄한 속을 모를 것 같아? 그런 헛소리 집어치우고 다시 내 식당에 찾아오지도 말게. 더는 자네 꼴도 보기 싫으니 말이야. 당신 지금 엄청 흉해. 얼마 전만 해도 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도끼가 잔뜩 올라선 눈까지 축겨뜨면서 경고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랑 끝나고서 속 시원히 당신 안 보며 사나 했더니 왜 끝까지 나 이렇게도 괴롭히는 건데? 다신 여기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아버지가 나 내쫓는다고 성하셔. 어디 그뿐이게? 자기 재산까지 나한테 10원 하나도 주지 않겠다잖아. 당신도 알지? 우리 아버지 땅 부자인 거. 장남인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안 그래? 다신 이혼 소리 안 나오게 무조건 당신 말이 법이다 생각하고 따를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이혼에 대해 적대적인 편이었던 시부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이혼한 놈은 자식도 아니라며 시댁에서 쫓아버렸던 거였어요. 사실 시부가 전 남편의 3남매가 모두 시집 장가를 간 후
처음으로 온 식구가 모였던 자리에서 선언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혼하는 자식에겐 자기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거였죠. 워낙 치밀하고 꼼꼼한 분위기에 유류분 청구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미 호령을 내렸었고요. 문득 그날이 떠오르자 전 남편이 애원하는 모습이 경박하게만 보이더군요. 자기 살 궁리를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쇼를 하는 꼴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부는 젊었을 적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그때 항무지 같은 땅을 몇 개 사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이 재개발되어 땅값이 몇 배로 뛰어 재산이 불어났던 거죠. 전 남편은 그 큰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될까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그런 전 남편과 마주하고 있으려니 소름이 다 끼쳤습니다. 저는 그놈을 내쫓기 위해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 저 미나예요. 애아빠가 자꾸 찾아와서 저더러 재혼을 하자는데 그 속내가 너무 훤히 보여서 참아줄 수가 없네요. 손님들도 계신데 입구 앞에 무릎까지 꿇고 앉아선 망부석이 따로 없어요. 저희 모녀 망신 주려고 온 게 아니라면 이럴 순 없겠죠. 속히 저희 엄마 식당에서 치워주시겠어요? 전 남편은 제가 시부에게 연락한 걸 알고는 얼른 내빼더군요. 저는 시부에게 남편을 내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끊으려는데 저에게 조만간 한번 만났으면 한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시부가 절 찾아왔어요. 절 보자 고개 숙여 사과를 하는데 어찌나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내 가족이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니? 그걸 다 보면서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된다. 네가 그간 얼마나 인내했고 또 우리 식구들에게 지극정성이었는 줄 잘 알기에 난 내 뜻을 존중한다.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 이렇게 너한테 머리 숙여 사과하마. 비록 가족의 연은 끝났지만 난 너를 언제나 응원하마. 워낙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시부였기에 결혼 생활 내내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부의 진심 어린 사과로 저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시부 덕에 긴 세월 시댁과 가족으로 얽혀 지내며 알았던 소가리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사과를 남긴 채 돌아가는 시부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 해장국 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며 우여곡절을 겪고 나니 더 애틋한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그 사이 많이 성장한 아들은 가끔 우리 모녀의 식당 일도 거들어주기도 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며 보내고 있답니다. 이혼 후 어린 아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건 아닐까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다행히 친정 식구의 사랑 덕에 남편의 빈자리는 많이 느끼지 않는 듯해요.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어 염려가 되었지만 제 남동생이 남편을 대신해 살뜰히 챙겨주어 감사하게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게 자라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제 가족과 함께하며 따뜻한 나날을 보내고 싶어요. 아이의 부모이자 두 부모의 자녀인 저에게 가족이란 응원이고 당당히 살게 하는 희망이랍니다. 다사다난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제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에 혼자 많은 것을 짊어지게 된 저지만 가족에 대한 큰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익숙함을 통해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홀대하고 무시하며 소중함을 망각하기도 하죠. 가족에 대한 감정이 무뎌져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이 더 서툴러지진 않았나요? 제 사연을 통해 가족이 떠올랐다면 그동안 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오늘 용기 내어 전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